퇴직 후 소파만 지키던 남편의 서랍 속 충격적인 비밀. 40년을 살았는데 나는 이 남자를 모르고 살았던 걸까요? 퇴직 후 집에만 있는 남편, 말 한마디 없이 밥만 먹고 TV만 보는 그 사람. 어느 날 서랍 속에서 발견한 낡은 편지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당신, 이게 뭐예요? 영상 시작 전에 잠깐만요. 이런 이야기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어요. 외롭지 않다는 걸 함께 느껴봐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결혼한 지 올해로 딱 40년이 됐어요. 근데 있잖아요. 요즘 들어 이상하게 저 사람이 낯설어요. 매일 보는 얼굴인데, 매일 같은 밥을 먹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 같을까요? 저는 순자예요. 올해 65, 남편 철수 씨는 68이고요. 철수 씨가 퇴직한 게 벌써 3년 전이에요. 그때만 해도 저는 기대를 했어요. 이제 좀 같이 다닐 수 있겠다고. 여행도 가고, 손잡고 시장도 가고, 밥도 같이 차려 먹고, 젊을 때 못했던 것들을 이제라도 하나씩 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현실은요. 소파가 저 사람 자리가 돼버렸어요. 아침에 눈 뜨면 소파, 밥 먹고 나면 소파, 낮잠 자다가 또 소파, 저녁엔 TV 보다가 소파에서 그냥 잠들어요. 제가 이불 덮어줄 때까지도 몰라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오래 일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퇴직하고 나면 허탈하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이 있겠지.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3년이 지나도 그래요. 저는 아침을 혼자 준비해요. 된장찌개 끓이고 계란말이 하고 김치 꺼내고 그렇게 밥상 다 차려놓고 불러요. 밥 먹어요. 그러면 그제야 일어나요. 와서 앉아서는 TV 보면서 밥 먹어요. 숟가락 소리만 들리는 식탁이에요. 밥 다 먹으면요? 다시 소파예요. 설거지는 제 몫이에요. 청소도 제 몫이에요. 빨래도 장보기도 집안의 모든 일이 다 제 몫이에요. 달라진 게 없어요. 철수 씨가 집에 있다는 것 말고는.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창밖을 봤어요. 공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천천히 나란히.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하니까 할머니가 웃더라고요. 저는 그걸 한참 봤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러지? 우리도 저랬던 적이 있었나? 분명히 있었겠지요. 처음 손잡던 날도 있었고 같이 걸으면서 별것도 아닌 걸로 웃던 날도 있었겠지. 근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남남처럼 된 게, 이렇게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지내게 된 게, 저는 그 답을 그날은 몰랐어요. 싸움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어요. 정말 별것도 아닌 것에서. 그날 오후에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어요. 철수 씨는 또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요. 제가 소파 쪽으로 청소기를 밀고 가니까 발이 걸리는 거예요. 발 좀 들어달라고 했어요. 한 번, 두 번, 대답이 없어요. 세 번째로 말했더니 그제야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 잠깐만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40년이 터졌어요. 청소기 코드를 뽑았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당신 오늘 내가 뭐 먹고 싶다고 했는지 알아요? 어제 내가 어디 다녀왔는지 알아요? 내 친구 영숙이가 요즘 몸이 안 좋다는 거 알아요? 철수 씨가 아무 말을 못했어요. 당연하죠. 모르죠.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그날 처음으로 다 쏟아냈어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루 종일 혼자 집안일하면서 말 한마디 없이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퇴직하고 나서 뭔가 달라질 거라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서운한지.
말하다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근데요, 이상하게 시원하지가 않았어요. 화가 풀리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크고 오래된 게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철수 씨가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더 슬펐어요. 저 사람이 나를 몰라서 슬픈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나도 한마디 못했다는 게 슬픈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철수 씨는 그날 저녁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TV를 켜놓고 앉아 있었는데 뭐가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멍하니 40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건가 싶더라고요. 밤이 깊어졌는데 잠이 안 왔어요. 거실에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눈이 자꾸 서재 쪽으로 갔어요. 오래된 철수 씨 책상이 있는 방이에요. 평소엔 신경도 안 쓰던 곳이에요. 철수 씨 혼자 쓰는 공간이니까 저는 청소 때 말고는 잘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날은 발이 그쪽으로 갔어요. 뭐에 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들어가게 됐어요. 책상 앞에 섰어요. 서랍을 열려다 손이 멈칫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열었어요. 낡은 수첩, 오래된 영수증들, 사용 설명서 같은 것들. 뒤적이다 보니까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하얀 봉투인데 주소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우표도 없어요. 그냥 봉투예요.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안에 편지지가 들어 있었어요. 낡아서 누렇게 변한 종이.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87년 봄.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읽었어요. 순자에게 오늘 또 말을 못했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내가 부엌에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어.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또 아무 말도 못했어.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매일 고생하는 거 다 알아.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철수. 눈물이 났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1987년이면요. 우리 첫째 낳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 철수 씨가 말이 많이 없었어요. 저는 그게 그냥 저 사람 성격이려니 했어요. 무심한 사람이구나.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운함을 혼자 삭혔는데 이걸 쓰고 있었던 거예요. 보내지도 않은 편지를 40년 동안 서랍에 넣어두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봉투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하나, 둘, 셋. 꺼내면 꺼낼수록 나와요. 날짜가 다 달라요. 1990년, 1998년, 2005년, 2011년, 2019년. 결혼기념일 날짜도 있고 제 생일 날짜도 있어요. 모두 다 봉투에 담겨 있었어요. 한 번도 붙여지지 않은 채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 통 한 통 다 읽었어요. 1990년 편지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애들 키우느라 고생이 많아. 나는 말로 표현을 못하는데 그게 늘 미안해. 2005년 편지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오늘 당신 뒷모습을 보는데 이 사람이랑 늙어가는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말을 하려다 또 못했어. 2019년 편지는요. 제가 큰 수술을 받은 해예요. 많이 무서웠지. 나도 무서웠어. 옆에서 손 잡아주고 싶었는데 왜 그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다 나아줘서 고마워. 저는 밤새 울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표현을 못했던 거예요. 40년 동안 혼자 종이에다 쓰면서 한 번도 주지 못하고 서랍에 쌓아온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밥을 차리지 않았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결혼하고 40년 동안 아픈 날도 밥은 차렸는데 그날은 못하겠더라고요. 소파에 앉아서 편지 묶음을 무릎에 올려놓고 기다렸어요. 철수 씨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부엌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밥이 없으니까요. 저를 봤어요. 그리고 제 무릎 위에 있는 편지를 봤어요. 그 순간 철수 씨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편지를 내밀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한동안 두 사람 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철수 씨가 먼저 말했어요. 창피해서라고. 이런 말하는 게 창피하다고.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집에서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나도 그게 몸에 안 배서 쓰다 보니까 쓰게 됐는데 막상 주려고 하면 손이 안 떨어진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멍했어요. 40년 동안 나는 이 사람이 무심한 줄 알았어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결혼은 했지만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창피해서 말을 못한 거였어요. 표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그게 어색하고 낯설어서. 그러다 철수 씨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순자야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부른 게. 철수 씨도 어색한지 멋쩍게 웃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밥을 2시간이 지나서야 먹었어요. 그 2시간 동안 40년치 말을 했어요. 저는 이게 서운했다고 했고, 철수 씨는 그때 그런 마음이었다고 했어요. 나는 이게 힘들었다고 했고, 그 사람은 그걸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어요. 어떤 말에선 둘 다 웃음이 터졌어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어긋나고 있었다는 게 우스우면서도 슬프기도 해서요. 40년 동안 한 번도 못한 말들을 그날 아침에 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같이 동네 공원을 걸었어요. 제가 먼저 팔짱을 꼈어요. 철수 씨가 잠깐 굳더니 팔을 안으로 당겨서 꼭 잡았어요. 말은 없었어요. 그냥 나란히 걸었어요. 근데 그게 좋았어요. 말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처음으로. 사람들은 물어봐요. 황혼 이혼이 요즘 왜 이렇게 많냐고.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말을 안 해서예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말하는 법을 몰라서, 표현하는 게 창피해서, 말 안 해도 알겠지 하면서 평생을 그냥 지나가 버려서. 그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상대방이 그냥 낯선 사람이 돼 있어요. 40년을 살았는데 모르는 사람처럼. 저한테도 그런 날이 왔었고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 서랍을 열었다는 게, 그 편지를 읽었다는 게,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밥 대신 그 편지를 내밀었다는 게, 그날 이후로 달라진 게 뭐냐고요? 드라마틱하게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철수 씨는 소파에 앉아요. 밥 먹을 때 TV도 봐요. 말이 많아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이제는 밥 먹다가 가끔 이래요. 이거 오늘 맛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인데, 별것도 아닌 말인데, 그게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들을 때마다 눈이 촉촉해져요. 어제는 마트 갔다 오는데 철수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거운 거 들어준다고. 말없이 장바구니를 받아서 부엌에 갖다 놓더라고요. 예전이면 그냥 지나쳤을 일인데 어제는 그게 보였어요. 보려고 하니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늦은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하면 돼요. 서랍 속에 편지를 숨겨두지 마세요. 오늘 그냥 꺼내서 읽어줘요. 아니면 편지 말고 말로 해요. 밥 맛있다고. 오늘 고생했다고. 오래 살아줘서 고맙다고.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나도 저런 적 있었다. 우리 남편도 저래요. 싶으신 분들 댓글에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같은 마음인 누군가에게 위로가 돼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요. 고맙습니다.